친구들, 가족과 식사 약속 있을 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또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속이 있으면 그날 약속 나가기 전까지 참아요.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갈 건데 굳이 그 전에 먹어서 그 몸무게를 늘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데 6시 이후로 안 먹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시 전에 먹고 싶은 걸 조금 먹는 편인데 제가 만약에 10시부터 안 먹기 시작하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이때 일어나요. 그럼 10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 다음 9시, 10시, 11시, 12시 저는 공복 시간을 14시간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식이 살이 찐다는 이유는 야식을 먹고 일어나서 공복 시간이 엄청 짧은데도 불구하고 나 일어났으니까 아침 먹어야지 하고 아침을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 저는 아무리 제가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어도 공복 시간을 그만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야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무게 재는 거 중요해요. 몸무게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시죠, 다들. 근육 이만큼이 1kg인데 지방은 이만큼이 1kg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체중에 되게 민감해요. 몸무게에 되게 민감해서 제가 정해놓은 맥시멈이 있는데 52.9예요. 52.9를 절대로 안 넘겨요. 뭐 제가 물론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량이 줄어들면서 52.9kg가 넘어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몸무게 리밋을 정해놓고 그거를 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밥을 먹어도. 그렇게 저는 유지하고 있고요. 많이 먹은 날 갑자기 올라간 몸무게를 되돌리는 방법. 한 2시간 반? 2시간? 최소 2시간을 자전거를 타는 편인데 자전거가 그냥 걷기 유산소보다 훨씬 운동이 많이 되고 거의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요. 사실 최근에는 뭐 수영도 해봤어요. 수영장도 다녔었고 PT도 옛날에 받아봤었는데 저랑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 날, 너무 추운 날 자전거 타기 힘드니까 자전거 타고 근력 운동 조금 하고 막 그런 게 전부였고요. 수영은 진짜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물속에서 이렇게 막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나오면 칼로리 소모가 엄청 큰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두 달 다니다가 다시 좀 쉬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운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공복 시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라기보다 그냥 유지 중이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나 언니 굶어서 살 빼면 허벅지 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나 언니 굶어서 빼면 손가락 살도 빠져요? 당연히 빠져요. 저 보이시죠? 저 진짜 돼지였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예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 사진이 부모님 댁에 있어가지고 제가 부모님 댁 가는 날 한번 영상을 찍어 올게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살까지 다 빠져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엄청 컸었는데 얼굴이 되게 작아지고 진짜 말도 안 돼요. 체중을 감량하는 순간 굶어서 빼든 운동을 해서 빼든 모든 곳에 있는 지방들이 다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살이 빠질 때 이렇게 얼굴부터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막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2kg가 빠졌어. 근데 거울로 봤는데 티가 안 나. 가장 길게 봤을 때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기다리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몸무게 줄었는데 왜 내 몸은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진짜 지나면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자세 교정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받아봤고요. 제가 살 뺄 때는 유튜브 자체를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위별 운동도 안 했었고요. 못했죠. 사실 안 한 건가? 아무튼 네, 안 했고 살이 빠지면 내 몸 모든 것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굶어서 빼도 빠집니다. 저처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굶어서 살 빼면은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굶지 마시고 저도 요즘에 그냥 굶지 않아요. 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팔뚝이 되게 얇은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52kg거든요. 뭐 51.9, 52.2 이렇게 나가는데 저 팔뚝 그렇게 얇지 않아요. 그냥 팔뚝이 많이 얇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살이 찌면 팔뚝 먼저 찌는 편이라서 되게 팔뚝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제가 46kg 때가 가장 그리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깨였거든요. 어깨랑 팔뚝 라인, 직각 어깨 라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랐을 때가 가끔 그립긴 한데, 사실 다시 그렇게 마르라고 하면 할 수도 없고, 너무 사람이 아파 보이고 외적으로도 건강해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량한 무게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저는 거의 한 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굶어서 빼도 2년 동안만 이 몸무게를 유지하면 내 몸이 이게 원래 내 몸이라고 인식을 해서 나는 이걸 이제 지켜야겠다 하면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52kg에서 47kg까지 일부러 뺀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음식 자체를 좀 입에 안 댔었어요. 안 먹었었던 것 같고, 진짜 거식증 초기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 마르게 됐었거든요. 48kg가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큰일 안 나더라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잡기까지 식단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식 먹었고요.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지금은 1.5끼 먹지만 그때는 한 끼만 먹었었고요. 한 끼도 배부르게 말고요. 배부르기 전에 그냥 멈추는 게 제 다이어트 유지 방법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간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앉았다 일어났을 때 앞이 까매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픽 쓰러진 적도 있었고, 머리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머리도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가지고 다시 낫고요. 지금까지 저는 다이어트하면서 생리불순은 한 번도 안 겪어봤고요. 뭐 색소, 성향진 그런 것도 저는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생각보다 건강했었나 봐요. 엄청 건강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다행이죠.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굶어서 뺐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 정말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영양소라도 섭취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인살, 가슴살 지금 52kg잖아요. 지금 몸무게 말고 제가 46kg까지 뺐을 때 너무 말라가지고 근육이 없는데도 10일자 복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도 너무 말라서 생기는 복근들 있죠. 그랬었고, 제 몸이 원래 그런가 봐요. 저 셀룰라이트도 없고 살도 많이 안 쳐졌고, 제가 원래 가슴이 작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예전에도 B컵이었는데 그때는 둘레가 85? 좀 이랬어. 85B?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75 B컵 그대로 입고 있고요. 정말 말랐을 때 46kg 때는 가슴이 거의 없었는데 좀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아오니까 가슴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슴살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신 후에 그때 정말 내 가슴이 너무 빠져서 안 되겠다 하면 살을 조금 찌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절박했고 너무 살을 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막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고, 살을 빼고 있을 때, 굶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굶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살을 빼면 얼굴 살이 밉게 빠지는 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46kg 때 얼굴이 이랬어요. 진짜 여기에 쏙 들어가 있었는데, 살은 찌기 싫고 볼살은 갖고 싶으니까 이제 제가 지방이식을 한번 볼에다가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지방이식을 했던 거는 뭐 생착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구라고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지금 제가 46kg 때보다 7kg나 쪘는데 당연히 얼굴에 살 붙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몸무게만 열심히 유지하고 있고요. 배고프면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굶었을 때 그냥 계속 누워있었어요. 진짜 일상생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굶는 거는 웬만하면 저 따라서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가끔 제가 영상 올린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사실대로 말했나? 왜냐면 내가 이러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막 굶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과일이라도 조금 드세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그 전날 어떤 운동을 하고 뭘 먹었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술 먹기 그 전날에는 그냥 똑같이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술 마시러 가기 전에 또 낮에 한 끼를 먹어요. 술은 왜 거의 저녁에 먹잖아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에는 엄청 늦게 먹어요. 오후 5시쯤에 첫 끼를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굶으면서 건강관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저희 부모님이 저 걱정된다고 비타민을 되게 몇 개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 먹었었고, 다이어트 식품은 뭐 연록이 곤약 젤리, 그러니까 곤약 젤리는 제가 맛있어서 먹어요. 근데 칼로리가 낮으니까 막 배부를 때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특히 올리브영에 막 종류 많아가지고 가끔 사 먹는데 좋아요. 그리고 연록이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 한번 사볼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 먹어본 적 없고요. 저도 간식 되게 많이 먹어요. 뭐 초콜릿, 젤리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소세지 진짜 많이 먹는데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복 시간 때문에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실 건 걸으시고 내가 이건 해봐야겠다 하시는 것들은 참고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